유럽 인종차별을 역이용하는 한국.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경우 중국인들은 난동을 피우고 일본인들은 속으로 삼킨다고 함.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냥 즐겨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인종차별이었다고? 유럽 여행 갔을 때 여행 자금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걷기 힘들어서 큰맘 먹고 카페 야외 테이블 앉았을 때 직원이 주문받으러 안 와서 존나 다행이었는데 이 우픈 이야기가 최근 해외여행 커뮤니티와 일본 포털 댓글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불쾌한 경험을 스트레스로 소비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이용해버리는 독특한 여행 생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웃긴 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 심리학적 분석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 이야기가 메인에 오르면서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들만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드릴게요. 실제로 유럽 주요 관광도시에서는 동양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서비스 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 카페에서 동양인 손님에게 주문을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험담이 SNS에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국적별로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중국인 여행자들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인 여행자들은 속으로 참으면서 그냥 자리를 뜨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주문 안 받네. 그럼 그냥 쉬어야지. 이게 끝입니다. 불쾌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프랑스 여행 경험담이 특히 많이 공유됐습니다. 좋아요가 12,000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입니다. 파리 카페에서 주문 안 받아서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에어컨 있는 휴게소였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로 좋아요가 15,000개가 달렸는데 이랬습니다. 차별인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돈 안 쓰고 1시간 쉬었다. 이 두 댓글이 공유되면서 비슷한 경험담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서 물도 안 식히고 40분 쉬었다. 인종차별 고마워. 다리 너무 아파서 앉고 싶었는데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오히려 편했다. 이게 웃기면서도 묘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유럽 카페 야외 테이블은 한여름 기준으로 거의 40도에 가까운 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리 주문 안 받아줘서 에어컨 아래 실내 자리로 안내 안 받은 게 더 쾌적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유럽 카페 문화는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 앉아있는 게 허용되지만 반대로 주문을 안 하면 사실상 자리 이용이 어려운 구도거든요. 근데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완전 무료 휴식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행 전문가들이 이 지점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거리 여행에서 체력 관리는 관광지 방문 수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여름 유럽은 폭염이 심해서 중간 휴식 공간 확보가 여행지를 결정하거든요. 유명 관광지는 기본 1시간 이상 줄 서야 하고 공원 벤치는 이미 사람이 넘치고 실내 쇼핑몰은 동선이 복잡합니다. 그 상황에서 주문도 안 받고 내버려두는 카페 자리는 최고의 무료 충전소가 되는 거죠. 한국인 여행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구도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야후 댓글에서도 이 이야기가 터졌습니다.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한국인은 상황 적응 능력이 정말 강하다. 불만 대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부럽다. 우리 일본인은 그냥 참고 나가거나 다른 가게 찾는데 한국인은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게 신기하다. 차별 문제 자체보다 대처 방식에 놀라는 반응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낙천성이 아니라 순간 최적화 능력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쾌한 상황을 감정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을 즉각 계산해버리는 거니까요. 또 다른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파리 여행 갔는데 우리 테이블만 주문을 안 받더라. 어머니가 시원해서 좋다 하셔서 30분 쉬고 나왔다. 이 경험담은 공감을 얻으며 수천 개의 공감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고령 가족을 동반한 해외여행은 체력 안배가 핵심이거든요. 관광지 사이사이에 앉아 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직원이 주문을 안 받는 상황이 오히려 부담 없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상황을 비틀어서 이익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유럽 관광도시에서 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종차별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유럽 서비스 업계는 코로나 이후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관광객이 폭증한 반면 서비스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파리를 예로 들면 관광객 수가 연간 3천만 명에 달하는데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주문 대행이 늦거나 아예 안 오는 경험 중 상당수는 차별이 아니라 단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 차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로 느껴지는 경험을 모두 적대감으로 해석하면 여행 전체가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거든요. 한국인 여행자들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을 때 바로 항해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즐기는 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여행 스타일을 솔직하게 공유해주세요. 제일 공감 가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현상이 화제가 되면서 문화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대처 방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빠른 상황 파악, 즉각적인 재해석, 그리고 유머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 중 인상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불쾌한 경험을 유머로 바꾸는 능력이 여행 스트레스를 줄인다. 한국 여행객은 상황을 콘텐츠로 바꾸는 데 능하다. 실제로 SNS에는 비슷한 경험을 웃음 소재로 공유하는 글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X, 커뮤니티 게시판을 막론하고 이런 류의 이야기가 조회수를 폭발시키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한국인 여행자들이 이 정보를 실전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파리카페에서 주문 안 받으면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고 미리 알고 갔더니 전혀 안 불쾌했다. 이게 정보의 순환입니다. 경험이 유머가 되고 유머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다음 여행자의 전략이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유럽 관광도시에서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비력이 높고 질서의식이 강하고 민원 제기보다 조용히 해결하는 여행객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프랑스 관광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관광객 중 한국인 여행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위권에 속합니다. 럭셔리 브랜드 소비, 레스토랑 지출, 문화 콘텐츠 소비 모두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부 카페에서는 서비스를 안 받고 일부 상점에서는 홀대를 받지만 동시에 유럽 관광 산업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고객군이 된 거거든요. 일본 포럼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댓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차별받으면서도 가장 많이 쓰고 가는 관광객이라는 아이러니. 한국인은 유럽에서 홀대받으면서 유럽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별을 참는 게 아니라 차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여행을 즐기는 태도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쇼츠 스타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무시당했다. 기분 나빴다. 하지만 앉아서 쉬었다. 체력 회복했다. 결과적으로 여행이 더 편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콘텐츠가 됐다. 다음 여행자의 전략이 됐다. 이 사이클이 한국인 여행 문화의 독특한 DNA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은 사실 더 큰 여행 방식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예전 여행은 명소 중심이었어요. 에펠탑 사진, 루브르 박물관 인증, 몇 개의 관광지를 몇 시간 안에 돌았느냐가 여행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험 중심 여행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몇 개를 봤느냐보다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예상 밖 상황교차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새로운 여행 고수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들이 이 트렌드에 자연스럽게 올라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인은 여행을 계획대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즐기는 방식으로 소비한다. 이게 유럽 여행 전문 블로거들 사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뭔가 칭찬인지 분석인지 모호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현상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한국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공유 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불쾌한 경험을 혼자 사귀지 않고 유머로 포장해서 공유하는 문화요. 중국인 여행자는 현장에서 해결하려 하고 일본인 여행자는 속으로 참고 넘어가는데 한국인 여행자는 집에 돌아와서 재밌는 썰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게 조회수를 터뜨리고 또 다른 정보가 되고 다음 여행자의 무기가 됩니다. 이 정보 공유 사이클이 한국인 여행자 집단 전체의 여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 포럼에서 이 부분을 가장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공유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그 경험을 자산으로 만든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능력, 예상 밖 상황을 경험으로 바꾸는 여유, 그리고 작은 행운을 발견하는 시선입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이 유럽 카페에서 무시당하면서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 단순한 웃긴 썰이 아닙니다. 현대 여행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여행 중 겪은 가장 황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차별인지 단순 무관심인지 모를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공유해주세요. 공감 많이 받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할게요. 이런 흥미로운 해외 반응과 여행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